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나는 이제 마음 편히 살기로 했다. 매일 부지런히 행복해지는 멘탈 관리의 기술 55가지. 가바사와 시온 지음, 조혜선 옮김, 북라이프에서 펴낸 책입니다. 먼저 지은이 소개부터 읽어볼게요. 가바사와 시온, 정신과 의사이자 저자. 1965년 일본 사포로에서 태어나 1991년 사포로 외과대학 의학부를 졸업했다. 2004년부터 미국 시카고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3년간 공부한 후 일본으로 돌아와 심리학 연구소를 세웠다. 정신질환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을 일생의 사명으로 삼고 유튜브 채널 가바사와 시온의 가바 채널과 뉴스레터 등을 활용해 50만 명 이상에게 정신의학, 심리학, 뇌과학 관련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일본에서 대중적인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정신과 의사로 유명하다. 시리즈로 내놓아 일본에서 70만 부 판매를 기록한 베스트셀러 아우프 트레이닝, 하루 5분 내력 낭비 없애는 루틴과 각각 16만 부, 10만 부를 판매 기록한 외우지 않는 기억술, 신의 시간수를 포함해 30권 이상의 저서를 출간했다. 나는 이제 마음 편히 살기로 했다는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가 전 세계를 휩쓴 후 저자가 각종 스트레스와 피로의 불안에 시달리던 사람들을 위해 써내려간 종합 처방전 같은 책이다. 일본에서는 코로나 시대 필독서를 불리며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18만 부 판매를 돌파했다. 혼자서 힘겨운 일상을 버티고 있을 때, 인간관계가 어려워서 포기하고만 싶을 때, 이런저런 사정으로 생애끈을 놓고 싶다는 충동이 들 때, 이 책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즉각 효과를 볼 수 있는 훌륭한 행동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목차 살펴볼게요. 들어가며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자. 머리말, 모든 고민의 바탕이 되는 해결법. 제1장, 남이 아닌 나를 바꾸자. 제2장, 가족과 친구를 삶의 활력으로 삼자. 제3장, 천직을 목표로 억지로 하는 일에서 벗어나라. 제4장, 지치지 않는 몸으로 만들자. 제5장, 마음을 가다듬고 새로운 자신으로 업데이트하라. 맺은 말, 정신과 의사가 도달한 궁극의 사고법.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들어가며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며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자. 우선 질문이 있다. 스트레스는 아예 없애는 편이 좋다. 예스일까 노일까? 아마 예스를 고른 사람이 많을 것이다. 답은 노이다. 지금부터 이유를 설명하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스트레스를 없앨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없애는 편이 좋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것도 문제이다. 이를테면 업무 관련으로 중요한 거래나 발표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분명 긴장해서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스트레스 덕분에 열심히 자료를 찾아보고 준비하고 수차례 연습한다. 그 결과 실력이 늘고 더욱 성장한다.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성격이나 태도를 되돌아보고 상대의 기분을 헤아린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 애쓴다. 이러한 노력은 인간적인 성장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종류의 스트레스는 좋은 스트레스이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자극을 주기 때문이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집중력을 강화하고 기억력을 높인다. 부담이 없는 간단한 일만 하면 실력이 늘지 않는다. 큰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없겠지만 목표 달성 후의 성취감이나 성장의 기쁨을 느낄 기회도 없다. 불분명하고 만족스럽지 않은 나날이 이어진다. 즉 좋은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성장 없이 제자리 걸음만 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사실 우리의 일상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가득하다.
직장 내 인간관계를 비롯해 출퇴근이나 통학, 집안일이나 육아까지 무엇이 힘든지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밤을 새워도 모자라다. 이러한 일에서 모두 벗어나 스트레스의 원인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있어도 괜찮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극을 주고 삶의 질을 높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쌓아두면 몸이 망가지고 우울증을 비롯한 마음의 병에 걸린다. 그러니 다음에 두 가지에 유념하자. 1.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 잔다. 2. 스트레스와 피로를 다음 날까지 끌고 가지 않는다. 스트레스를 전부 없애는 것이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은 아니다. 낮에 정신없이 일하느라 스트레스가 쌓였어도 밤에 제대로 풀어주면 된다.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란 스트레스와 잘 지내는 방법을 터득해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버티는 사람과 유연한 사람. 연장 근무와 야근을 일삼는 블랙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불과 몇 달 만에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 한편 같은 직장에서 몇 년씩 일해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 왜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걸까? 회복 탄력성이란 심리학 용어가 있다. 회복력이나 복원력이라고도 부른다. 동일한 환경에서 같은 스트레스를 겪어도 사람마다 느끼는 방식이 다르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참고 견디다가 부러지기보다는 용술천처럼 유연하게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러니 회복 탄력성은 받아 넘기는 힘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나는 마음의 유연성이라는 표현을 즐겨 쓴다. 마음이 꺾인다라는 말이 있는데 마음이 꺾이는 이유는 버티려 하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를 유연하게 받아 넘길 줄 아는 사람은 절대 꺾이지 않는다. 내 임상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꼼꼼하고 성실한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잘 걸린다. 이러한 성향의 사람은 스트레스 요인을 정면으로 받아내려 하기 때문에 쉽게 불안을 느끼고 고민에 빠지며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때 불안과 고민은 앞서 말한 좋은 스트레스가 아닌 나쁜 스트레스이다.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려면 나쁜 스트레스를 없애야 한다. 사람은 대부분 불안이나 고민에 맞닥뜨리면 원인을 제거하려고 한다.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절망에 빠져 한층 더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런데 스트레스의 원인은 제거할 필요가 없다. 사고방식과 대처법만 살짝 달리해도 스트레스를 유연하게 받아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방법만 써도 불안과 고민은 사라진다. 이제 이 책이 나설 차례다. 이 책에는 우리를 나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하는 인간관계, 사생활, 직장생활, 몸건강, 마음건강이라는 5가지 주제와 관련한 과학적 근거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사실을 파악하고 할 일을 알면 고민의 90%는 해결할 수 있다. 이제부터 실천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안내서의 결정판. 비슷한 주제의 책들은 대부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라, 스트레스 따위는 신경 쓰지 마라와 같이 정신론만 늘어놓는다. 하지만 그런 조언은 남의 일처럼 들려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는 이 책에서 정신과 의사로서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현실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노하우만을 공개해 두었다. 그동안 나는 아우프 트레이닝, 하루 5분 내력 낭비 없애는 루틴을 비롯해 많은 책을 세상에 내놓았다. 그리고 어느 책에서든 몸과 마음의 병을 줄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이야기로 끝을 맺었다. 그래서 매일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유튜브 가바 채널에 병에 걸리지 않는 방법이나 마음의 병을 예방하는 방법 같은 정보를 꾸준히 올린다. 이 책은 직장이나 일상에서 인간관계로 생기는 불안과 고민을 해소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추도록 돕는 안내서의 결정판이다. 그동안 집필 활동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했던 정보를 집대성에 한 권에 담았다. 2020년 현재
이 책을 집필하던 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외출을 제한하거나 자제하면서 다양한 환경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부득이한 상황이 벌어졌다. 애프터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평범한 일상에서도 불안과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불안과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을 반드시 익혀두어야 한다. 불안, 고민, 스트레스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자. 그러면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우리의 인생은 분명 밝을 것이며 무언가를 이뤄내고 성장하는 행복한 나날이 계속될 것이다. 이전과 다르게 살고 싶다면 바로 지금이 기회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불안과 고민에 대처하는 방법을 하나라도 더 많이 익히자. 그리고 행동하자. 착실하게 행동에 옮긴다면 인생은 분명 달라진다. 우선 머릿말에서 제안하는 5가지 방법을 실천해보자. 그리고 나서 제1장에서 제5장 사이의 내용 중 관심이 가는 항목을 골라 읽자. 마지막으로 맺은 말까지 마스터하면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 이 책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면 저자로서 더없이 기쁠 것이다. 이 책의 특징. 특징 1. 누구나 고민하는 문제의 90%를 해결한다. 나는 유튜브 채널에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는다. 매일 수십 건이 접수되는데 질문의 90%는 예전에 받은 것과 똑같다. 이미 답변한 적이 있는 질문이다. 하지만 고민의 소용돌이 안에 잠겨 있거나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은 차분하게 알아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했던 질문을 다시 한다. 검색하면 바로 대처법이 알 수 있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때로는 마음이 병든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고민 자체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대처법을 제시할 수 있다. 그것을 실천할지 말지는 여러분에게 달렸다. 본문에 적힌 실천법을 따르면 고민은 반드시 줄어들 것이며 해결도 가능하다. 이 책에서는 나에게 접수된 대표적인 고민을 다루었다. 이는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공통의 고민이므로 책을 읽고 실천한다면 고민의 90%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특징 2. 투두 리스트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이 책을 집필하기에 앞서 고민이나 삶의 방식을 다룬 심리학, 사회학, 철학, 종교에 관한 서적을 100권 이상 다시 읽었다.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는 대부분의 문제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책 속에 이미 나와 있다. 하지만 우선 무엇을 해야 할까? 지금 당장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에 대한 답은 가르쳐주지 않는다. 고민 해결의 방향성은 제시되어 있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 투두는 알기 어렵다. 그래서는 의미가 없다. 마음의 평온은 얻었어도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면 움직일 수 없다. 행동 정지 상태에 머무르면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모든 항목에 투두를 제안하고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특징 3. 실제로 효과 있는 대처법과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제시한다. 내 유튜브 채널에는 고민 해결을 다룬 영상이 2,500편 이상 올라와 있다. 사람들은 댓글을 달고 좋아요와 싫어요 버튼을 눌러 도움이 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영상 아래에는 실천하고 바로 효과를 봤어요와 같은 고마운 댓글이 많이 담겨져 있다. 그것을 참고로 실제로 효과를 거둔 조언, 실천하면 확실하게 효과가 나는 대처법만을 보았다. 다시 말해 실효성이 있었는지 증시했다. 과학적 근거에만 집중한 책은 유감스럽게도 어디에서 들어본 듯한 뻔하고 막연한 조언만을 다룬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는 경험에 근거한 생생하고 현실적인 대처법만을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게 썼기 때문에 더 깊이 알고 싶다라거나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책이나 영화 같은 도움이 될 만한 작품을 말미에 소개해 두었다. 초심자 대상부터 전문가 수준의 콘텐츠까지 다양하게 다루었으며 난이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초급, 중급, 상급을 표시해 두었다.
꼭 참고하기 바란다. 머리말, 모든 고민의 바탕이 되는 해결법, 스트레스 공략을 위한 기본 전략. 기본 전략 1. 불안은 행동하면 사라진다. 많은 사람이 다음 주에 있을 발표 때문에 불안하다. 잠자리에 누우면 불안감이 엄습해온다. 미래가 불안하다. 같은 고민에 시달린다. 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70%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니 우선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부터 설명하겠다. 팩트 1. 왜 불안해질까? 어떤 이유로 고민하거나 괴로워할 때면 반드시 불안이 따라붙는다. 심각하게 고민하는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지 않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이다. 불안의 반대는 안심이므로 스스로를 안심시키면 고민은 해결된다. 뇌과학적으로 불안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면 대처법은 명확해진다.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안은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상태이다. 인간이 긴장, 불안, 공포의 감정을 느낄 때 뇌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인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노르아드레날린은 싸움 또는 도주의 물질로 불린다. 원시인이 맹수와 맞닥뜨린 장면을 상상해보자. 맹수는 이미 인간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공격 태세를 취하고 있다. 인간은 싸우든가 달아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넋놓고 가만히 서 있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싸울까 달아날까?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뇌가 예민해져서 집중력이 올라가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노르아드레날린과 함께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온몸의 혈액이 빠르게 돌아 안절부절 못하는 상태에 빠진다. 온 힘을 다해 달아날까? 아니면 맹렬하게 싸워서 쓰러뜨릴까? 노르아드레날린이 일으키는 불안과 공포가 위기에서 벗어나는 에너지로 작용한다. 즉 위기의 순간에 재빨리 움직여 라며 맹렬한 기세로 우리를 다그치는 물질이 노르아드레날린이다. 팩트 2. 불안은 가만히 있으면 커지고 움직이면 작아진다. 불안은 위태롭거나 난처할 때 찾아온다. 그리고 우리에게 빨리 몸을 움직여서 벗어나 라고 소리친다. 그것이 불안의 생물학적 존재 이유이다. 따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할수록 불안은 더욱 강해진다. 이 불안으로 들어가 어떡하지? 어떡하면 좋지? 하고 고민할수록 불안은 더 커진다. 많은 사람이 고민을 안고 불안해졌을 때 저지르는 실수는 어떡하지? 어쩌면 좋지? 하고 같은 생각을 반복하는 것이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고민해도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불안을 없애는 방법은 간단하다. 행동하면 된다. 순식간에 불안이 전부 사라지지 않겠지만 몸을 움직이면 불안은 반드시 가벼워진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은 계속 커지므로 뭐든 하기만 하면 기분을 바꿀 수 있다. 불안의 근원인 노르아드레날린은 행동을 위한 에너지, 즉 행동의 휘발유이다. 우리를 고통에서 구해줄 에너지가 바로 불안인 셈이다. 불안이라는 에너지를 태워 몸을 움직이자. 불안은 태울수록 줄어들고 마음은 그만큼 편안해진다. 팩트 3. 행동하면 현실이 달라진다. 세상에는 인풋 세계에 사는 사람과 아웃풋 세계에 사는 사람이 있다. 정보나 지식을 아무리 열심히 받아들여도 그저 뇌 안에 데이터만 들어갈 뿐이다. 바깥 세상, 즉 현실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실질적인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자기 성장도 이룰 수 없다. 고민을 해결할 때도 마찬가지다. 인터넷이나 책에서 대처법을 알아보면 약간의 아이디어는 얻을 수 있겠지만 소리내어 말하거나 글로 쓰거나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고 상황도 나아지지 않는다. 인풋 세계에서 살아가는 한 불안은 계속되고 고민이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소리내어 말하고 누군가와 의논하고 글로 써내자. 작은 행동을 하나씩 실천해야 불안이나 고민이 해소된다. 앞으로 어떻게 살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도 보이기 시작한다.
투두 1. 세 가지를 실천하자. 막연히 행동하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으므로 이 책에서는 확실하게 행동할 수 있는 대처법, 투두를 제안하겠다. 예를 들어 매일 오전 11시까지 자는 환자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세요 라고 말하면 그 즉시 못해요 라는 대답이 날아온다. 하지만 평소보다 15분만 일찍 일어나 보시지 않을래요? 라고 제안하면 그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 모든 행동은 세분화할 수 있다. 행동의 문턱을 낮추면 할 수 있는 일이 뭐든 하나는 생기게 마련이다. 우리가 하는 고민의 대부분은 대인관계, 소통, 사회생활에 관한 문제이다. 타인과 얽히는 가운데 생기는 문제를 가만히 방 안에 틀어박혀 고민해봤자 해결될 리가 없다. 고민은 행동하면서 해결해야 한다. 인풋 세계에서 정보만 모으고 있으면 끙끙거려봤자 절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일단 움직이자. 이 책에서는 실천 방식을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었다. 1. 말하기. 친한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도 말하기에 해당한다. 바보야 라고 크게 외치면 속이 후련해져서 스트레스가 풀린다. 친구와 수다를 떠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잡담을 하면서 더 돈독한 관계를 만들 수도 있다. 적절한 질문을 던지면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되기도 한다. 2. 쓰기. 쓰기는 한층 강력한 아웃풋 행동이다. 고민을 글로 적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풀린다. 문장으로 남기며 머릿속이 정리되어 고민이 명확해진다는 장점도 있다. 매일 일기를 쓰면 스스로를 통찰하는 힘이 길러진다. 글로 적으면 머릿속이 정리되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므로 그릇된 생각이나 부적절한 감정이 보이고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앞으로 쓰기에 관한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겠다. 3. 움직이기. 만일 강한 불안감이 도저히 가라앉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서 100m를 전력 질주하자. 마음이 꽤 개운해질 것이다. 불안은 뭐라도 해 라고 부추기는 에너지이므로 온 힘을 다해 무언가를 하면 줄어들거나 사라진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이다. 운동을 하면 세로토닌이 활성화되어 노르아드레날린이 정상화된다. 머릿속이 진정되고 마음이 편안해져 부정적인 감정이 가라앉는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루겠다. 마음이 불안하다면 우선 행동하자. 기본 전략 2. 혼자 힘으로 해결하는 방법. 무언가를 고민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고민을 안고 산다. 그렇지만 고민을 해결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인생이 더 편해지는 것만은 분명하다. 지금부터 고민 해결의 가장 기본적인 과정을 소개하겠다. 팩트 1. 고민이란 무엇일까? 애초에 고민이란 무엇일까?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괴로움이 사라지고 이런저런 생각에서 벗어나면 고민이 해결된 상태라고 봐도 좋다. 나에게 오는 고민 상담 메일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비슷한 형식을 띠고 있다. 어떻게 하면 상사와 원만하게 지낼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우울증 때문에 3년 동안 치료받았는데 전혀 나아지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듭니다.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즉 공통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해당하는 대처법, 해결법을 알고 싶어 한다. 해결할 방법을 모르는데 상황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되고 기분이 가라앉고 괴로움을 느낀다. 이것이 고민하는 상태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결하는 절차는 간단하다. 대처법과 해결법을 알아내서 실행에 옮긴다. 이게 전부이다. 대처법을 알려면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담을 해야 한다. 짙은 안개 속을 걷다 보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지 불안해진다. 나아갈 길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걱정이 앞선다.
그러다 안개가 걷히고 저 멀리 목적지가 보이기 시작하면 어떠한가? 목적지까지 그저 걸을 뿐이다. 이렇게 하면 해결된다와 같은 명확한 대처법이 보이면 눈앞이 맑게 갠다. 목적지가 도달할 수 있는 장소로 보이기 시작한다. 고민의 해결법을 아는데 걸리는 시간은 하루면 충분하다. 며칠, 몇 달, 몇 년씩이나 고민을 이어갈 필요는 없다. 투두 1. 고민을 투두로 전환하자. 고민은 정해진 절차와 방법을 따르면 해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해진 절차를 밟으면 누구나 고민을 없앨 수 있다. 고민을 없애는 4단계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고민을 글로 쓴다. 먼저 자신의 고민을 종이에 최대한 자세히 쓴다. 상사와 사이 나쁨, 상사에게 자주 혼나서 분위기가 험악함, 업무 관련 실수가 잦음과 같은 식으로 하나하나 적어도 좋다. 여하튼 되도록 많이 쓰자. 자세히 쓸수록 고민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다. 이어서 각 항목을 조합해 글을 쓴다. 문장을 만들 때는 다른 사람에게 상담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좋다. 이런 식으로 고민을 글로 정리해보자. 글을 읽으면 자신의 상황과 심리 상태를 냉정하게 볼 수 있다. 이처럼 고민을 문장 형태로 끄집어내는 아웃풋 과정을 거치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깊이 통찰하는 힘이 길러진다. 고민에 휩싸이면 괴롭다, 힘들다, 죽을 맛이다 같은 부정적 감정에 지배되어 사고가 멈춘다. 그리하면 자신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다. 그럴 때 고민을 글로 쓰면 자신을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 2. 대처법을 알아본다.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파악했다면 이제 대처법을 찾자. 이 책에서는 오래전부터 누구나 한 번쯤 해왔을 법한 고민을 소개한다. 그러니 우선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찾아서 읽어보자. 그런 다음 가능하면 추가로 소개해둔 관련 서적을 읽기 바란다. 이 책을 읽을 때는 할 수 있는 일 3가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투두를 찾아서 노트나 수첩에 적자. 대처법이 궁금할 때 인터넷부터 찾아보는 사람이 많은 듯한데 인터넷 정보는 깊이가 얇고 간추린 내용이 대부분이며 신뢰성도 낮다. 근거 없이 떠도는 잘못된 정보도 많다. 그러니 반드시 책을 활용하기 바란다. 3. 일단 해본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법을 알았다면 일단 시도해보자. 적어도 1에서 2주 동안은 꾸준히 실천하자. 안 되겠어요, 꾸준히 못하겠어요 라고 답하는 사람은 3가지 투두를 잘못 쓴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쉽게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세분화해서 행동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 이 정도면 할만하다 싶은 투두로 고친 다음 재도전하자. 하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실천하고 있다와 같이 무언가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뇌과학적으로 중요하다. 4. 평가한다. 1, 2주가 지났다면 3가지 투두를 얼마나 했는지 평가하는 피드백 과정을 거친다. 평가 순서 1. 잘 되지 않은 이유를 3가지 쓴다. 평가 순서 2. 잘하고 있는 점을 3가지 쓴다. 평가 순서 3. 다음에 실천할 투두를 3가지 쓴다. 물론 3가지 이상 나열할 수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써도 된다. 많이 쓸수록 좋지만 적어도 3가지는 써야 한다. 반드시 부정적인 항목을 먼저 적고 긍정적인 항목을 뒤에 적자. 그래야 다 쓰고 나서 긍정적인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다음에 실천할 투두가 그 다음 주 목표다. 일주일 동안 목표를 실천해보고 일주일 뒤에 다시 평가한다. 이 과정을 2, 3주 동안 실천하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고민을 전부 투두로 전환하는 습관을 들이자. 이 방법만 터득해도 고민에 시달리는 자신은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